잉그리드 클립스 경찰서장에게 4개월 정직이라는 중징계가 내려졌습니다. 팰리세이즈 팍 민주당 후보들은 화합의 장을 만들어가겠다며 한인 사회에 적극적인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주가가 이틀째 연속 폭락했다가 오늘 다시 반등했습니다. 허리케인 폭격으로 돌아온 주민들은 잿더미에 아연 실색하고 있습니다. 내년 사회보장연금과 저소득층 생계보조비가 2.8% 오릅니다. SBI융자 전문은행 뉴밀레니엄뱅크가 홈모기지 융자를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진행과 간단한 서류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 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기양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한인 시의원의 비하 발언을 하고 시의장의 살해 위협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잉그리드 클립스 타운의 마이클 COP 경찰서장이 120일간의 정직이라는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잉그리드 클립스 시의회는 10일 타운홀에 있는 시의회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캐롤 맥모로의 전 시의장의 살해 위협을 가하고 아시안 비하 발언 등 부적절한 언사를 한 데 대한 책임을 물어 120일간의 정직 명령을 내리기로 의결했습니다. COP 서장은 수년 전 공개적인 자리에서 경찰 간부로 추정되는 인물과 대화를 나누면서 맥모로 전 시의장에 대한 살해 위협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또 한인 시의원에게 인종차별과 인신공격적인 언사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COP 서장은 내년 1월이 정년퇴임이라 이날 120일간의 정직 징계를 받음으로써 자동으로 불명예 퇴진이 확정됐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COP 서장의 부적절한 언사에 대한 소송이 계속 진행 중이어서 향후 재판 결과에 따라 어떤 처벌이 나올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즈 팍 시장과 시의원에 출마하는 민주당 후보가 모든 한인 후보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11월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후보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김일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뉴저지에서 한인 커뮤니티가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 팰리세이즈 팍. 이번 중간선거에 출마하는 시장과 시의원 민주당 후보가 모두 한인입니다. 펠팍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지난 예비선거 당시 나타났던 타운 내 불신과 편가르기 등의 적대적 관계에 대한 우려 섞인 목소리에 후보들은 무엇보다 서로 정치적 화합이 아닌 함께 뛰고 함께 만들어가는 진정한 런닝메이트가 되겠다는 입장입니다. 인정할 건 인정하고 잘한 건 잘한 거고 인정을 해야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같이 앞으로도 오픈마인드를 가지고 같이 일을 계속해서 더 살기 좋은 팰리세이즈 팍을 만들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할 계획으로 있고 또 서로 의견을 나누고 서로 듣고 대화를 나눔으로써 더 좋은 방법들, 더 좋은 대책들을 우리가 찾아서 타운 운영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한편 팰리세이즈 팍 최초 한인 시장으로 출마한 크리스 정 후보는 정치인뿐만 아니라 타운 내 여러 민족들이 화합할 수 있는 타운을 만들고 모든 주민이 만족하는 타운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KBTV 뉴스 김희강입니다. 주가가 이틀째 연속 폭락했다가 오늘 다시 반등했습니다. 이틀 전에 다우지수 800포인트가 내려간 후 어제도 다우지수는 마이너스 546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에서도 주요 지수는 은행들의 양호한 3분기 실적과 금리 상승에 대한 불안이 완화하면서 큰 폭으로 올라 출발했습니다. 시장은 주요 은행의 3분기 실적, 미국 경제지표 및 국채금리 움직임을 주시했습니다. 다우지수가 지난 이틀간 1,300포인트 이상 폭락하는 등 시장을 휘감았던 공포가 다소 누그러진 셈입니다. 9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시장 예상보다 낮았던 데다 오는 11월 미중 정상회담 기대 등 시장 심리를 안정시킬 수 있는 요인들도 나왔습니다. 이날 개장 전 일제히 발표된 주요 은행들의 실적도 양호하게 나오면서 주가 반등을 도왔습니다. 뉴욕 증시 전문가들은 금리 상승에 대해 냉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CMC 마켓츠의 데이비드 마덴 연구원은
투자자들은 미국 경제가 여전히 강하고 금리 상승은 불과 몇 주 전부터 시작됐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금리가 상승한다는 것은 경제가 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허리케인 마이클이 지나간 도시들의 피해가 상상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해안가 작은 마을 멕시코 비치는 마치 폭격을 당한 모습입니다. 보도에 양준하 기자입니다. 플로리다 걸프 해안에 위치한 멕시코 비치는 이번 허리케인의 최대 피해 지역 중 하나입니다. 시속 155마일의 강풍이 약 30여 분간 계속되는 사이에 이 마을의 거의 모든 집들이 통째로 사라졌습니다. 건물들은 사라지고 기초만 남은 상태입니다. 이 마을에는 1,200명의 주민이 찾아오는 관광객들을 맞이하며 평온하게 지내던 곳인데 지금은 마치 핵폭탄을 맞은 듯 집들은 모두 부서지고 도로에는 부러진 나무들만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You get stunned when you see so much. The house is not livable. So I don't know if, how long the insurance would take to do something for me. I'm just at a loss. I don't know. 피난처에서 돌아온 주민들은 자신의 집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오직 남아있는 쓰레기처럼 널브러진 잔해에 통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버몬트 주의회 민주당 출신 여성 의원 기아 모리스가 인종차별성 협박이 무섭다는 이유로 11월 중간선거 출마를 포기했습니다. 모리스는 2014년 버몬트에서 흑인 여성 최초로 주의회 의원으로 당선돼 화제를 모았습니다. 모리스는 최근 AP와의 인터뷰에서 버몬트주의 백인 청년들이 주의회 의원으로 당선된 2014년부터 인종 혐오성 협박을 하기 시작했다며 어린 아들까지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바람에 2016년 재선 도전을 포기했다고 말했습니다. 모리스는 그러나 재선 포기를 선언했지만 어느 날 밤 한 무리의 청년들이 집에 나타나 창문을 두들기며 행패를 부렸으며 심장 수술 후 병을 앓았던 남편과 함께 타운을 떠나도록 강요했다고도 폭로했습니다. 버몬트는 노예제도를 폐지한 첫 번째 주입니다. 그러나 전체 인구 중 94%가 백인이어서 최근 몇 년 동안 인종주의가 부풀어 오르고 있습니다. 내년 사회보장연금과 저소득층 생계보조비가 2.8% 오릅니다. 11일 사회보장국은 물가 상승률에 따른 생계비 조정치에 따라 연금 생활자 6,200만 명과 SSI 수혜자 800만 명이 각각 내년 1월 1일과 올 12월 31일부터 2.8% 인상된 연금과 보조금을 받게 된다고 발표했습니다. 내년 인상률은 올해 2%를 훨씬 능가한 것으로 지난 2012년 3.6% 인상 이후 7년 만에 최대 인상폭입니다. 이에 따라 개인 연금 생활자는 현재 월 평균 1,422달러에서 39달러 오른 평균 1,461달러를 받게 됩니다. 부부는 현재 2,381달러에서 67달러 오른 월 평균 2,448달러를 받습니다. 표준 지급액의 경우 개인은 현재 월 750달러에서 771달러로 부부는 1,125달러에서 1,157달러로 인상됩니다. 자국 왕실의 비판적인 사우디아라비아 언론인 실종 사건의 배후에 사우디 정부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미국이 이 사건의 진상규명과 사우디 제재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사우디에 대한 무기 수출을 중단해야 한다는 요구가 미 의회에서 나오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동맹국인 사우디가 미국산 무기 구매에 큰 손으로 미국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일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사우디 언론인 자말 가슈크지가 실종된 사건과 관련해 사우디의 미국산 무기 구매와 대미 투자를 막을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고 로이터와 AFP 통신 등이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과 달리 미 상원에서는 사우디 제재론이 떠올랐습니다. 공화당 소속의 밥 코커 상원 외교위원장은 사우디가 언론인을 살해한 것으로 드러난다면 미국과 사우디의 관계에 큰 변화가 생길 것이라며 최고 수준의 제재가 필요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가슈크지는 이달 2일 터키 이스탄불에 있는 자국 총영사관에 들어간 이후 실종 상태입니다.
터키 정부는 그가 사우디 요원들에 의해 살해됐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의 유명 래퍼 카니에 웨스트가 백악관을 찾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문제 등 현안 사안들에 대해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보도에 양준화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점심을 하기 위해 이날 처음으로 백악관을 방문한 웨스트는 식사에 앞서 대통령 집무실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 북한 문제에서부터 교도소 개혁과 조울증에 이르기까지 각종 주제에 대해 10분에 걸쳐 자신의 의견을 쏟아냈습니다. 특히 이날 대화는 북한 문제로 시작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브라운이 먼저 나는 북한을 좋아한다고 말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나도 북한을 좋아한다며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취임하기 이전 미국은 북한과의 전쟁으로 향하고 있었으나 우리가 그것을 막았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는 우리가 수백만 명의 목숨을 살렸다고 말하며 서울에는 3천만 명의 사람이 있으며 전쟁이 났다면 수백만 명이 죽임을 당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정말로 훌륭했다. 우리는 많은 진전을 이루어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어 웨스트는 그의 최대 문제 중 하나를 해결했다. 우리는 더 큰 문제 중 하나를 해결했다고 맞장구를 쳤습니다. 웨스트는 정치 풍자 코미디 쇼인 세러데이 나이트 라이브에 트럼프 대통령의 트레이드마크인 빨간색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라고 글이 쓰인 모자를 쓰고 나오는 등 평소 트럼프 대통령의 열렬한 지지자 중 한 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앞서 미 연예 매체들은 웨스트의 이번 백악관 방문 소식이 다음 달 중간 선거를 앞두고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가 공개적으로 민주당에 투표하겠다고 선언한 직후 나온 점에서 타이밍이 절묘하다고 해석했습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사제들에 의해 과거 저질러진 성학대 사건들을 은폐하는 데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는 도널드 우월 미국 워싱턴 대주교의 사퇴를 수락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양준화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교황청은 10일 성명을 내고 교황이 우월 대주교의 사표를 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월 대주교는 1940년대부터 70년에 걸쳐 가톨릭 사제 300여 명이 1,000명이 넘는 아동을 성적으로 학대했다는 조사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미국 펜실베니아주 사법당국이 발표한 지난 8월 1일 사퇴 요구에 직면해 왔습니다. 1988년부터 2006년까지 펜실베니아에서 주교를 지낸 그는 주교 재임 기간에 자신의 교구에서 벌어진 성학대 사건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이로써 그는 2002년 보스턴 글로브의 특종으로 사제들에 의한 아동 성학대 추문이 처음 세간에 알려진 직후 보스턴 대주교직에서 불명예 퇴진한 버나드로 추기경에 이어 두 번째로 성학대 추문에 연루돼 대주교 직분을 내놓은 미국 추기경이 됐습니다. 한편 미국 가톨릭계는 맥케릭 전 워싱턴 대교구장이 성추문 의혹으로 지난 7월 추기경직에서 사퇴한 데 이어 8월에는 펜실베니아주 검찰의 보고서가 공개되면서 발칵 뒤집힌 상태입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사건 사고입니다. 맨하튼 법원은 할리우드 영화계의 거물 하비 와인스턴의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총 70여 건의 기소건 가운데 6건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린 사건은 루비아 에반스와 관련된 사건입니다. 루반스는 미투 운동이 점화된 올해 초 와인스테인이 2004년에 강제로 성폭행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에반스가 와인스테인과 교환한 이메일 내용과 그녀가 대배심의 성폭행 증거로 제출한 내용이 다른 점을 발견하고 이 사건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뉴욕시 청소국 소속 아론 길크리스트가 운전하던 쓰레기 트럭이 일방통행으로 역주행하면서 길을 건너던 행인을 치어 사망케 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 당국은 피해자가 이스턴 파크웨이와 브루클린 애비뉴 근처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역주행으로 들어오던 트럭에 의해 사고를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경은 운전자 아론 길크리스트를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하고 사건의 경위를 조사 중에 있습니다.
뉴욕시 소방국은 오늘 오전 9시 45분경 브루클린 부슈익 지역 플러싱 애비뉴에 있는 건물에서 1층에 있던 엘리베이터가 지하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사고로 엘리베이터에 있던 4명이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입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시 빌딩국은 엘리베이터가 떨어지게 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26살의 한인 남성 루벤 한 씨는 지난 2014년 뉴욕시경 소속 경찰관 3명이 흑인 노숙자를 상대로 신문하는 장면을 휴대전화로 녹화했고 경찰관은 안 씨가 길을 막고 있다며 신분증 제시를 요구했지만 안 씨는 요구에 응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며 거부했습니다. 경찰관은 안 씨를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체포했으나 모두 기각됐습니다. 그 후 안 씨는 NYPD가 수정헌법 1조를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양측은 소송이 제기된 지 2년 만인 지난 수요일 합의안에 서명했습니다. 뉴욕시경 측은 잘못을 인정하지는 않았으나 보행자가 경찰관을 녹화할 권리에 대해 교육을 진행하기로 동의했습니다. 연방국무부가 11월 영주권 문호를 발표했습니다. 지난 9월 우선일자가 적용된 취업이민 1순위는 이번 달에도 2017년 4월 1일에 우선일자가 적용됐습니다. 지난달과 동결입니다. 대부분 오픈 상태를 유지하는 1순위는 이례적으로 석 달 연속 우선일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인 신청자가 많은 취업이민 2순위와 3순위는 오픈 상태를 이어갔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하루 시티바이크를 무료로 탈 수 있는 이벤트가 열립니다. 자전거 공유 서비스인 시티바이크 이용자를 늘리려는 취지로 마련됐습니다. 시티바이크 앱을 다운받으면 30분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30분이 지나면 15분마다 $4가 부과됩니다. 추가 요금을 피하려면 30분마다 자전거를 바꿔 타고 이용 시간을 새로 시작하면 됩니다. 한인 사회의 권익 신장을 위해 노력해온 시민참여센터가 오는 25일 22주년 기금 모금 행사를 개최합니다. 시민참여센터는 소수계와 이민자 사회가 점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한인 사회에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시민참여센터는 1일 $1 기부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며 한인 정치력과 권익 신장, 법률 서비스 그리고 인재 육성 등에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포커스인과 커뮤니티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홀리네임 병원이 연방정부의 2017년 병원평가에서 5스타 최우수 병원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뉴저지 버겐 카운티 유일의 5스타 최우수 병원 홀리네임 병원이 날씨를 알려드립니다. 건강한 가정, 행복한 한인 사회를 위해 함께합니다. 한국인을 아는 병원, 실력 있는 병원, 홀리네임 병원. KBTV 오늘의 날씨는 홀리네임 병원에서 제공합니다. 오늘도 KBTV 뉴스9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